음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를 갖다 배우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음양을 배우게 됩니다.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식간, 십이지지, 그다음에 뭐 격국, 뭐 조후, 그리고 나중에 뭐 궁합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음양입니다. 예, 음양인데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음양을 갖다가 약간 이렇게 좀 중요하게 안 배우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음양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에 음양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니까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음양이라는 거는 은가형이다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보통 음양 지금 제가 적어봐라고 했는데 음양에 대해서 일반 분들도 음양 해가지고 음은 뭐고 양은 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는 모르지만 근데 잠깐만요. 예, 지금 사주에 대해서 잘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도 낮과 밤 그러면 낮은 음이 아니라 양이 되겠죠. 양, 밤이 음이 됩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 맞습니다. 음은 땅이고 하늘은 양이다. 남녀, 물불 맞고 어린아이, 노인, 머리발, 머리는 양이고 밑에 하체는 음이 되고 바다와 산, 파랑과 빨강, 생선과 육고기 맞고 봄과 겨울, 그리고 쓰나미와 지진이 굉장히 좋네요. 봄과 겨울은 이제 봄보다는 상대적으로 봄도 양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겨울의 정확한 상대는 여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잘 적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음과 양 해가지고 상대적인 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책을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음은 읽고 이거는 일반 분도 이렇게 조금 알고 있는 그리고 술사로서는 그거에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렇게 음과 양은 상호 대립한다, 상호 의존한다, 상호 소장한다, 상호 전하한다. 그러니까 소장은 이제 작아지는 소자에 장은 이제 커지는 장자, 전하는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공부 해가지고 너무 어려우면 안 되고 꼭 옛날 한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따로 이렇게 시간의 음양, 감정의 음양, 사물의 음양 이렇게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책이 많으니까 일반 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은 하늘이다, 땅은 음이다, 남자가 양이면 여자가 음이다, 여름 겨울이건 길게 부맥 이거는 이제 맥이 이제 뛸 때 내가 이렇게 맥을 잡았는데 내 맥이 탁탁 위로 뛰고 있다 이런 양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벼락 같은 게 친맥은 이제 너무 눌려야지 느껴지는 맥이다 이렇게 하고 또 길과 흉 우리가 길하다 흉하다 이렇게 보는 게 그리고 보통 자기 일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간목이 일간이다. 간목은 각각 을에서 양이잖아요. 올해는 무슨 해다? 올해는 기해년이다 해서 음의 해야. 그럼 어떻겠습니까? 양이 음을 만났으니까 좋은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갖다가 풀 때 음양을 베이스에 깔고 풀어야 됩니다. 음양을 강구하고 이렇게 풀기 때문에 많이 놓치는데 자기가 어설프게 사주를 배웠다 이렇게 싶으면 근데 우리가 살다가 맨날 공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필드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사주를 풀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상적인 거는 사주를 딱 보자마자 읽어져야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 앞에서 풀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보자마자 얘기가 나와야 되는 수준이 이상적인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주는 굉장히 어려운 사주가 있고 굉장히 자기한테 맞는 사주가 있다면 공부된 사주가 있다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싶으면 모든 걸 잊고 음과 양만 구분해서 상담에 들어가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음일간이다. 그럼 음일간이 음일간을 만났네. 그럼 좋지 않은 겁니다.
음양만 제대로 배워가지고 구차하게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다 머리 돌려가지고 정계를 내주는 것보다는 음과 양의 개념 그것만 잡아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일단은 이제 상호 대비 요걸 갖다가 요렇게 이제 바꿔봤습니다. 좀 쉽게 시간의 음량이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음과 양으로.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겠습니까? 양은 제가 좀 이거는 적겠습니다. 양의 시간은 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행한다. 앞으로 음에 그러면 역행한다. 그럼 여기는 뭐다? 여기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 여기는 미래가 아니겠죠. 내면 지향적입니다. 시간이 없냐? 저는 어떻습니까? 양은 여기서 남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은 여자고. 그럼 이제 부부가 방에서 이 소파에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한다? 무슨 일을 벌릴까? 아니면 내일 뭐 하지? 미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옆에 소파 밑에 앉아가지고 여자는 무슨 생각한다? 저 새끼가 날 무시하지 않았나? 며칠 전에? 그런 자기 그거 지나간 일을 갖다가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머무는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후퇴하는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기 앞전에 그거 뭐 어떻게 뭐 하지 않았나. 근데 남자의 생각은 야 그건 과거 얘기인데 우리는 더 미래가 중요하니까 미래 얘기를 하자. 그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엇박잖아. 조금 이제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양은 앞으로 가고 음은 뒤로 간다. 어느 쪽으로 이 사람이 같은 여자가 와도 틀릴 경우가 또 많아요. 어떻게 틀리다? 같은 여자인데 양권에 있는 여자는 구차하게 막 뒤에를 갖다 생각 안 하고 막 앞으로 막 가려고 친구들끼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이다 보면 같은 여자라도 미래를 내다보던 이런 게 강한 사람도 있고 또 과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시간의 음량은 앞으로 가고 뒤로 간다. 이걸 갖다가 베이스에 깔고 하셔야 되고, 감정의 음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음량은 산후 전화한다, 이렇게 뒤바뀐다, 이 말에 그겁니다. 그럼 그거 제가 그 고린도전서 거기 좋은 글귀가 옛날에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글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다. 자, 이게 뭡니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이 도라고 하죠. 일단 항상 음은 양으로 바뀌고 양은 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진리의 말씀인데, 이런 말은 너무 쉽게 흘러버리는데 정말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슬프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너무 괴롭구나 하시는 분은 그에만큼의 기쁠 때가 곧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니까 너무 힘든 사람은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곧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정의 음량, 내 감정이 이렇게 좀 할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항상 극단적인 아니면 사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정이 왔을 때 항상 이거는 곧 지나갈 거다, 이렇게 그게
진리다. 이걸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음량이 있습니다. 사물의 음량은 이렇게 사물이 있는데 어떤 사물의 음량을 얘기하면 하나의 객체로 봐도 그 안에 음량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은 거 어떻습니까? 겉에는 부드럽죠. 네. 안에는 어때요? 딱딱해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박이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겉에는 딱딱하고 딱딱하고 안에는 부드럽고. 모든 거는 음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서 뭘 예를 들까요? 거북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겉에가 딱딱하고 안에가 부드럽고. 그리고 오징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겉이 딱딱하고 겉이 부드럽고 안이 딱딱한. 부드럽고. 그러니까 바닷가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우마탕 막 바이텀에 많거든요. 그게 이제 오징어 뼈라고 보시면 돼요. 오징어 뼈 안에. 그러면 이 얘기 여담으로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만약에 오징어가 만약에 먹고 체했다. 바닷가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오징어 먹고 체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오징어 뼈를 갖다가 가루를 태워가지고 가루를 내서 양감 오징어 자체를 그냥 태워버려요. 태워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걸 먹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 하면 그러면 여기 오징어를 먹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태워가지고 뼈를 태워서 들어가면 이 딱딱한 건 음이라 했잖아요. 이 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양에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체한 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로 끌어당기는 그게 있기 때문에 사물에도 우리가 음량이 있다. 지금 간추려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추려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든 그런 사물들을 한번 자기가 유심히 한번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 심장 같은 경우는 딱딱한 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죠. 더 중요한 뇌 같은 경우는 제일 딱딱한 우리 머리 뼈가 이렇게 있듯이 굉장히 항상 상대적인 게 있다. 그렇게 만물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물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보시면 시간의 음량도, 감정의 음량도, 사물의 음량도 이걸 갖다 자기가 깊이 한번 이렇게 집에서 뭐 있을 때 사색으로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어느 게 있을까 이렇게 맞춰보면 내가 한 번만 이렇게 예습을 하면 살면서 그런 상황이 그런 일이 왔을 때 지혜롭게 선택해 나가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봐요. 아까 이거 끌어당긴다 했잖아요. 오징어가. 이걸 갖다가 얘기하기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게 낫겠네. 일본에 좀 지우겠어요. 일본에 목욕탕을 가면 남과 여가 이렇게 해서 여기 간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여탕이 남탕되고 남탕이 여탕이 된 겁니다. 옛날에 남녀 혼탕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유교가 좀 유교 사상이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그런 게 있냐 막 이런 생각도 나는데 어쨌든 이걸 바꿉니다.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욕탕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목욕탕 벽이 좀 이상히 타일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때가 끼는데 그걸 물때라고 하죠. 그 때가 빼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때가. 연필이 떨어지네. 때가 굉장히 때가 굉장히 치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걸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네, 바꾸면 어떻게 됐으면 한 1년 동안 이 남탕에 있던 양떼가, 그러니까 양의 떼가 있다가 음떼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음떼가 점점 생기면서 뭐 호랍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결혼 안 하고 네. 네, 호랍이 떼가 이렇게 있다가 음떼가 들어오니까 이 슬슬 움직이는 슬슬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때끼리 그 하합을 하는 걸. 응? 일본이 조금 좀 그런 이상해. 그러니까 때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탁 하면 굉장히 잘 식히기 때문에 이런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리 돼요. 그리고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 시가 아니라 좋은 글귀를 하나 적어드릴게요. 이 음양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사색을 하고 음양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사 구시 진리 이런 사실을 갖다가 자기가 구했으면 이용 어떻게 이용 구생 투토를 구해 생 이렇게 망고의 우리의 물질이나 망고의 움직임이 이렇다 하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생해라 쓰라는 말입니다. 금방 말한 일본의 그 물때 호라비 때하고 여자 때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얘가 좀 이상한. 하여튼 사용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걸로도 이제 좀 아름다운 걸로 이제 때보다 좀 괜찮은 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남아가 있고 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가 있고 여아가 있고. 그럼 이거 음양으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남자는 남아는 양이고 여아는 음이다. 하지만은 어렸을 때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음양이 똑같습니다. 음양이 똑같다. 이거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이 감정의 음양에 이제 들어가는 육체도 약간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좀 틀리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여자애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감정의 변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순수한 그거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그냥 친구로서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된다? 남자애가 수염이 나고 여자애가 가슴이 나오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남자는 양으로 가득 차고 네, 내가 저기 알아. 남자는 양으로 여자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상을 하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남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 앞에 가면 20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고등학교는 자기가 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양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소장하면서 서로 의존한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 싫어. 진짜 싫어. 하지만 우리는 기대고 있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심할 때 이제 남자 나이로 혈기가 굉장히 왕성했을 때 여자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운기가 가득했을 때 어떻습니까? 남자가
이 앞에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원래 자기의 모습보다는 틀려진 모습, 자기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양이 너무 가득하고 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 나 널 그거 갖고 그런 감정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게 막 이게 이거 뭐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까 그 제가 그거 성경 구절 한 게 그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집안도 굉장히 대단했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하면 훈남, 굉장히 머리가 그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한번 주실래요? 찾아가지고 그 설명하기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거 이게 내가 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어떻다? 이게 말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은과 양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용어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앞에 솔직하지 못하다 이렇게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철학적으로 이제 풀었을 때 내가 이게 강하구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동적이라서 대시가 강하게 가지만 여자는 음적이라서 어떻게 일단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해서 그런 마음 없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이쁘면 이쁠수록 네. 자 10절 11절. 네. 이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도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나니. 이게 어렸을 때는 음양이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음양합형 지인이라고 해서 신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장성한 후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은 그 당시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울처럼 안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볼지를 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는 이런 사람들의 진리, 그리고 이 깨달음에 그게 별로 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은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는 전쟁 같은 거는 해봤자 백해무익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지구 전체가 알기 때문에 전쟁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게 안 하는 우리 인식 세계가 틀려졌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밑에 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그거 필요 없는데 사랑 왜 어렸을 때는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음양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면서 이쪽은 요걸 갖다 추구하고 이쪽은 요걸 갖다 추구하는데 대놓고 말하지를 못하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나는 그 시구절 고등학교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에다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순백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씁니까? 하지만 그 시에 그 편지에 그 맨 뒷장을 안 적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널 잡아먹고 싶다. 그 편지의 끝은 나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겁니다. 돈의 구애가 없는 사람은 어떤 부자 앞에서도 당당하고 아무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의
굉장히 욕과 강한 사람은 이제 부자 앞에서 틀리게 행동을 하죠. 그는 이치로 음양이 틀리진다. 근데 항상 이렇게만 갈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 전화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득했던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가득했던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는 겁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미의 극치를 달렸다가 조금씩 이제 다시 여기로 가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나이가 지긋이 많은 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게 굉장히 오래 살면 100세 이렇게 살면 이게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득도한 수준입니다. 세상 득도를 갖다가 몸으로도 그런 걸 됐다.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부인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정말 뭐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도 바퀴벌레 한 마리 지나가도 놀래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잡아달라 했는데 지금은 식탁에 탁 잡아봐. 자기가 좀 달라졌어. 남성의 기운이 다시 돌아온. 남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성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어깨가 아련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그게 느껴지는데 한 날부터 점점 아버지 뒷모습에서 아줌마 느낌이 나기 시작. 여성화되는 또 남성 기운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살면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여담으로 아까 성경에 대해서 좀 보다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얘기할게. 자, 이걸 일단 봤을 때 내가 지금 놓친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또 말 안 하고. 자, 이렇게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의 둘이 만나면 이거는 태극이 됩니다. 뭐죠? 태극기. 음과 양이 이렇게 받치십니다. 음과 양이 이제 합해진다. 사랑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 이게 남자. 음과 양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게 만난 거예요. 조화롭게.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 우리가 태극이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가 정말 사랑을 해서 50대 50으로 첫날 밤에 사랑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툭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오나요? 하나의 더 고상한 말로 생물학적으로는 아기가 튀어나옵니다. 하나의 우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발한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큰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애 낳고 살아도 이 행위는 자연의 행위하고 똑같기 때문에 신이 자연이라면 신의 행위를 우리가 한 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자식을 키우고 장성시키면 큰 화가 안 와요. 복을 많이 짓는 거다. 내가 꼭 뭘 믿어가지고 뭐 교회에 헌금을 한다, 절에 가서 보시를 한다,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 꼭 그래야 하지만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자연의 행위.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길렀구나. 이거는 자연의 행위를 우리가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스님, 성인, 이렇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든지 하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은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 신의 행위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불교적으로 설명해서 이 보리수 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앞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렇게 인맥과 동맥이 흐르는데 인맥과 동맥은 태극을 만드는 겁니다. 음양이 인맥은 음이고 동맥은 양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 가운데 중맥으로 어떻게
스스로 응가양을 갖다가 이런 분들은 스스로 만들어서 입으로 진리가 나옵니다.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합니다. 후손을 위한 진리, 다음 사람이 잘 되기 위한 길, 이런 게 도가 입에서 이쪽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연의 행위이기 때문에 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혼자 산다. 그러면 이 공부가 좀 필요하고, 아니면 남을 갖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그런 걸 좀 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그냥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결혼을 별로 안 하는 게, 만약에 내가 이런 도를 넘어서 이 도로 간다면 결혼 안 하는 걸 권하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자인데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살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육체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육체는 불타올라. 남자 생각으로. 그럼 좀 이상하나? 정열적으로 성경에 나왔으니까 막 불타올라. 그럼 몸에서 그걸 안 하면 병이 되는 겁니다. 너무 그게 심하면 그냥 그 결혼하는 게 좀 여자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하고 여자는 좀 틀리게 해요. 남자는 태어나서 사춘기로 끝납니다. 변화가 수염이 나고 어깨가 넓어지면서 이런. 여자는 어떻게? 사춘기 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배란, 임신, 배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출산도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키우는 갱년기. 갱년기. 그 다음에 뭐가 온다? 폐경. 여자 같은 경우는 몸에 이제 자식이나 이런 걸 하기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도를 갈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흥가양을 이런 우리한테 큰 도의 기본이 되는 그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5원서라고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였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5원서 스토리가 지수학풍, 그러니까 지수학풍. 지수학풍에서 이 4개의 원소에서 마지막 5번째 원소를 갖다 구하기 위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공, 블루스 윌리스하고 그 여자하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열쇠를 찾는 스토리. 이게 뭡니까?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뭘 배웠다? 음양을 배웠다. 그러면 지수, 이거는 하풍, 요거는 하와, 이거는 목기잖아요. 풍. 이거는 뭐야? 양.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음이고 이거는 양. 그럼 얘 둘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거기서 제5원소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음양이 정확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때가 불교적으로 뭐 얘기하면 해탈 말고 뭐 우리가 무슨 열반에 들었다, 기분이 최고로 좋다. 그런 게 뭐 우리 뭐 열반에 들면 뭐 기분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살면서 열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할 때도 열반에 들고, 뭐 내가 추구했던 거, 내가 이게 모자랐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갖다 얻었을 때도 열반에 들고,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그 어머니가 나타나
날 안아줬을 때 우리는 열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하품, 이것도 그 영화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우리가 결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음과 양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음과 양을 갖다가 맞추는 노력,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맞춰진다 하면 그러면 항상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그 이렇게 뭐가 튀어나온다? 행복이 튀어나온다. 내한테 귀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 생긴다든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진다든지, 항상 맞출 때마다 무언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결혼 이야기는 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사주명리 상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요걸 갖다가 베이스에 깔고, 이 사람이 양이 부족하구나, 안 그러면 운대로 봤을 때 대운에서 이 사람이 이게 모자란데 이게 또 들어오구나, 이게 음양이 조화가 되어 길한 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를 깔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처음에 솔직히 시간의 음양, 감정의 음양, 사물의 음양, 그리고 이거 고서들에 나오는 상호 대립, 이런 얘기가 하나하나마다의 시간을 1시간씩 투자해서 강의를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음양은. 그래서 음양을 갖다가 해는 양이고 다른 음이다, 이걸로만 제발 끝내지 마시고 철학적으로 자기 사색 공부를 해, 자기 이걸 깊이 공부하면 이건 자기게 되는 겁니다. 내 사상이 되고 내 철학이 되기 때문에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짧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지만은 그 얘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건 그 시간이,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명리학에서는 추구하는 게 이겁니다. 음양, 합평, 음양, 합평, 지인을 추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음양이 합평하다, 동일하다, 이 사람이 성인입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